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출신 변호사 박수연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이 변호사 시험 100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친한 후배들에게 뭘 좀 챙겨주려고 학교를 다시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100일 전쯤 되니까 다들 패닉 상태에 좀 빠져있더라고요. 저도 그 100일쯤 됐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심란하고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친구들도 후배들 같은 경우에도 100일 전인데 도대체 뭐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길래, 변호사 시험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암기성 시험을 100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변호사 시험이 아니더라도 암기성이고 좀 휘발이 잘 되는 시험을 100일 정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건요, 봤던 거 또 보기입니다. 이제 100일 전쯤 되면요 진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 하는 책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암기장이 별로인 것 같고, 내가 풀고 있는 문제집이 막 별로인 것 같다는 별로 같다 병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지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 당시에 공법 객관식 전용 책으로 정지문 책을 봤었는데, 자꾸 친구들 뭐 객관식 책을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객관식 책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책을 처음 보면요, 익숙해지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책 정리를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요, 한번 사람들이 눈에 익었던 것들이 있으면 뇌에 그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대요. 새로운 신경이 촥 생기면서 회독을 돌릴 때마다 1회독의 시간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1회독을 시도를 했었지만 빠르게 포기하고 정지문으로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객관식뿐만 아니라요, 기록형이든 새로운 책을 볼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최판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최판은 이미 6월까지 다 나왔잖아요. 더 이상 뭘 더 추가할 생각을 제발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내가 왔던 교재가 진짜 별로인 것 같은 교재 권태기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거거든요. 그때 그 익숙한 교재의 소중함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지금 중요성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요, 두 번째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단기간에 볼 수 있도록, 단기간에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라라는 겁니다. 시험 직전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시험 3주 전, 2주 전, 일주일 전에 무슨 책을 볼지 그 책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저는 원래 뭐 책을 여러 가지 보기도 했고, 원래도 좀 극한의 효율충이어서 너무 이렇게 단권화된, 너무 축약된 책을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객관식 같은 것에서 보충할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책을 꼭 하나로 만들라라는 이야기는 저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원래 책을 한 가지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저처럼 이제 중구난방 공부를 했던 분들이라면요, 인덱스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도 과목별로 달랐지만 민법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두꺼운 책을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많이 틀리고 많이 헷갈리고 그리고 내가 잘 까먹고 이런 부분들에 인덱스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에 전체를 읽으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시험 직전에 인덱스를 붙여서 넘기면서 그 인덱스만 볼 수 있도록 제가 잘 헷갈리는 것들을 추려놓은 거죠. 최판집에도 이렇게 인덱스를 붙여놔서 변호사 시험 치기 직전 그리고 전날에도 그 인덱스만 들여다봤던 기억이 나요. 단권화는 안 하셔도 되거든요. 사실 저는 로스쿨 입학했을 때부터 단권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역량이 안 되고, 또 오히려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책들 인덱스 붙여놓으면 그게 내 책 한 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엔 그 양을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 인덱스를 붙이는 것으로 점점 더 축약해 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요, 수험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 못 이기고요, 똑똑한 사람이 직전에 본 사람을 절대 못 이깁니다. 특히 법학 같은 이런 암기성 그리고 휘발성이 강한 과목들을 공부하고 계시다면요, 반드시 직전에 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셔야 되는 거죠. 저도 마지막에는 진짜 뭐 이걸 이해를 한다기보다 어떻게든 눈에 한 번이라도 더 발라서 익혀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통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반복학습과 축약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도구를 찾으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판 정리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은 판례 전문을 봤었는데, 저는 뭐 어렵기도 하고 양 많은 거 원래 싫어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OX가 붙어있는 최판집을 다 구매를 했었어요. 세트별로. 내가 당연히 아는 OX도 있고 모르는 OX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진짜 크게 접어놔서 최대한 빠르게 반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볼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필히
모의고사 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엄선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공법 같은 경우에 TRS 행정법이랑 TRS 헌법을 봤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이해하고 읽고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만 했었는데 마지막 되니까 그러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나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그 책을 쓰신 분들이 정지문 강의를 하는 그 유튜브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3배속으로 돌려가지고 헬스장 갈 때마다 봤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샤워할 때도 좀 듣고 있고 헬스장 가서도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본인에게 잘 맞는 가장 빠르게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요. 반드시 기출문제를 확인하시고 기출문제의 문항에서, 지문에서 내가 잘 헷갈렸던 부분이 뭔지를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크했던 그 나의 문제점들을 적어도 시험 일주일 전, 직전이면 가장 좋지만 시험 일주일 전에는 한번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선택법으로 국제법을 했었거든요. 근데 국제법이 다른 친구들은 다 쉽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단 그 조문 중에 몇 조에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국가 책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원조인지 지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변시 한 3달 전부터 이 지문에는 이 답을 써야 된다라는 걸 미리미리 체크를 좀 해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를 해서 원조겠지 하고 이렇게 응용을 해서 푸는 방식이 아니었고 그냥 진짜 직전에 이런 문항이 나오면 예를 들어 뭐 원조를 암시하는 듯한 문항이 나오면 원조를 써야지 라는 식으로 머릿속에 익혀놓고 그 지문을 익숙하게 좀 해두고 시험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제법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민법 객관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산을 진짜 못했어요. 제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계산을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틀리는 계산 문제들을 다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계산 방식을 거의 시험 직전까지도 최대한 익히려고 어떤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떤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서 나의 가장 큰 약점들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문과 그리고 문제와 답을 바로바로 연결해서 생각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시험 직전까지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5번째는요. 모의고사를 치면서 나에게 가장 적합했던 방법들을 찾아두시라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시간이 항상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몇 번째 문항을 먼저 쓰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고민될 텐데요.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모의고사 절대 미응시하지 마시고요. 저희 학교는 이모까지 있어서 4번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도대체 뭘 연습했느냐? 마지막 모의고사가 신모거든요. 변호사 시험은. 그래서 이때는 최대한 내가 진짜 변호사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봐야 했던 그 요약본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보고 뭐 시험을 칠 때 내가 산문부터 쓸 것인지 상법부터 쓸 것인지 뭐부터 쓸 것인지를 미리미리 다 체크를 해두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장황하게 쓰는 그런 스타일이 있었어서 최대한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는 문제들을 다 건드리는 걸 목표로 모의고사 때 계속 연습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답안을 쓰는 속도가 좀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긴박하게 시간을 설정을 해두시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꼼꼼하게 쓰는 게 진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문항별로 내가 몇 분씩을 주고 몇 분씩을 배분해서 시험 문제를 풀 것인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모의고사 때 반드시 그 연습을 해보시고요. 저는 민사법 같은 경우에는 상법, 제 3문부터 먼저 쓰고 1문, 2문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답안 서술 방법을 익히셔야 되고요. 저는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막히면 바로 넘어갔어요. 바로 넘어가기로 저 자신과 약속했어요. 이게 한 문제에 계속 붙들려 있다 보면 저희 때 변호사 시험이 그 민사법 객관식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넘어갔으면 반도 못 풀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성향을 미리 확인하시고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저는 단 걸 좋아해가지고 모의고사 칠 때 아침에 마카롱을 먹고 모의고사를 보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부끄럽지만 배가 너무 아파서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을 치다가 객관식 시험이면 특히 시간도 짧거든요. 객관식 시험을 치다가 화장실에 갔다 와서 보니 이제 시간이 좀 지나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이후로는 마카롱을 절대 먹지 않았어요. 다음번 모의고사 때는 앙버터랑 카야 토스트를 먹었는데 그건 또 괜찮더라고요. 변호사 시험 때도 내가 시켜서 탈이 안 났던 그 집만을 시켜서 먹었고 그리고 모의고사 때도 죽이랑 샐러드랑 밥이랑 다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다 먹어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라 죽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내내 죽을 먹었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때도 당연히 죽을 먹었었고요. 심지어 변호사 시험 때는 그 죽을 먹기도 시간이 아까워서 약밥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것도 미리미리 다 실험을 해봤죠. 제 생체 실험을 통해서 가장 속이 편안한, 가장 편안한 상태로 시험을 칠 수 있는 그 상태 시험장에 들고 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요, 거북이도 엉금엉금 기어왔고요. 토끼도 깡총깡총 뛰어왔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진짜 한 시험 한 달, 두 달 전에 스퍼트를 얼마나 내는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반드시 체력 비축을 해두시고 시험 당일에도 절대 몸이 불편한 곳이 없을 수 있도록 반드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저도 피아노를 오래 쳤기 때문에 손목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타자는 빨라서 좋았는데 변시 한 3일차쯤 되니까 손목이 진짜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때도 그걸 한번 느꼈어서 저는 파스도 좀 준비를 하고 뭐 손목 보호대 같은 것도 좀 착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시험에 있어서 아주 유난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슬리는 것들은 최대한 미리미리 좀 해결을 하고 오로지 그 문제와 시험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100일 전이면 이제는 장거리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장거리 싸움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막바지 시간만큼은 그러니까 컨디션 관리를 꾸준히 잘 하면서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최선의 스퍼트를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 변시 날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든 쳐지더라고요. 특히 변시 시험 치기 한 달 전쯤부터는 내 인생에 지금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3년 정도 공부를 길게 하실 텐데 수험생분들은 3년 공부해서 그거 하루에 지금 인생이 결판 나는데 얼마나 지금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24시간을 이때만큼은 제가 그전에 뭐 운동도 많이 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진짜 최대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막판 스퍼트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고 쑤셔 넣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